안녕하세요. 오늘은 좀 덥군요. 저기 오피스텔 속이라 짧은 와이셔츠를 입고 하려고 했지만 또 여러분들에게 예의상 형식적으로라도 옷을 갖추어서 입어야 되겠지만 아휴, 노인이 되다 보니까 뭐 이런 거 저런 거 별로네요. 따지기도 싫고. 오늘 주제는요. 제가 그 며칠 전에 노목사들하고 이리저리 만나보는 순간에 제가 느꼈던 것이 왜 이렇게 사람들이 편협되고 극단적으로 모든 것이 다 변해져 있는가. 이것을 추적을 계속 해 보다 보니까 생각나는 것은 물론 개인적인 편향은 제외합니다. 이것을 사회적인 탓으로 돌려서 제가 쭉 조사를 해보다 보니 결국은 찾아지는 게 뉴미디어가 생김으로 인한 사회적 부작용이 그 뉴미디어라는 것이 제 눈에 머릿속에 기억되기로는요. 그 2005년도인가요? 2005년도 정초에 우리 지금 와서 보니까 그게 그 유튜브였어요. 그때 당시 때는 조그만했습니다. 뭐 기억은 나지 않았어요. 아무튼 그 2005년도 정초였습니다. 그때 뭐 어쩌고 저쩌고 뭐 조그마한 거였었는데 그때 제가 기억 속으로 하기를 농담인 줄 알았어요. 저는 그때 내가 지금 영어로 뭘 봤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때 동물원 속에 있는 나 뭐 이래가면서 뭐 어쩌고 한 뭐 이런 화면 뭐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뭐 화면인지 뭔지 제가 기억은 안 납니다. 그때가 이제 소위 지금 보니까 그게 유튜브의 시작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벌써 언제입니까? 2002년도니까, 2005년도니까 지금부터 꼭 20년 전 얘기 아닙니까? 그때는 뭐, 그때도 결코 뭐 늙었다 할 수 없는 나이였죠. 머리가 한참 돌아갈 때였다니까. 근데 지금에 와서 보니까 그 다른 뉴 미디어 중에서도 저는 오직 유튜브의 영향이 현재 대한민국의 사람들을 편협을 넘어서서 극단으로 만든 장본인이 아닐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극단 중에서 현재 한국에서는 극좌는 눈에 안 보이는데
왜냐하면 극자는 항상 얘기를 해왔으니까. 근데 이 근자에 와서 극우라는 말이 나오기 시작했죠. 그래서 저는 극자니 극운이 이건 다 세월에 따라 다른 이야기고요. 왜 사람들이 극단으로 편협을 넘어서서 극단으로 치우치게 되는가? 그 원인이 대간절 무엇인가? 저는 뉴미디어 중에서 동영상을 찍고 있지만 그 책임을 저는 누구한테 돌리느냐? 유튜브한테 돌리고 싶습니다. 저는 유튜브를 고발하고 싶은 마음은 전혀 없습니다. 왜냐? 아니, 유튜브가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알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저도 사업 아이템은 다르지만은 사업을 해본 사람이고 이익적인 측면에서요. 또한 이타적인 측면에서는 지금 현재 복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유튜브란 게 대간절 뭔지 이거부터 출발해서 제가 일정 면모를 조사를 해봤더니 제 머릿속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유튜브의 수익적인 모델을 창출하기 위해서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으며 거기에 붙여져 있는 광고가 잇따른다. 그러면서 현재 한국적인 수익에 대한 모든 것은 한국에 재투자하는 면은 극히 적다. 이 세 가지 점을 여실하게 발견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른 것은 이제는 차츰차츰 얘기를 하겠지만 이 유튜브에서 작용하고 있는 알고리즘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것이 몇 해 전서부터 붙어져 있는 AI와 관련된 그 무엇을 작동하게 되면 더욱더 편협, 극단으로 가게 돼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타부타 이러니 저러니 따져봐야 그건 저의 생각 밖이고 저의 권한 밖이지요. 그런데 그 분명하게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은 유튜브가 작동하는 알고리즘의 원리만큼은 제 동영상을 보는 여러분들은 서론본론 다 알아야 되겠습니까? 그런 정도로 설명할 만큼 인터넷 용어? AI 용어? 이게 잘 몰라요. 알 필요도 없고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말이죠. 지금 현재 유튜브식 알고리즘 작동 순위로 본다면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전부 다 편협한 인간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의 소위 옛날에 얘기하는 정신적 성장 아예 포기하세요. 안 됩니다. 이 얘기가 무슨 얘기인지 알죠? 결론은 뻔합니다. 유튜브 멀리 하세요. 그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게 두려워서 유튜브를 사용 안 한다? 이건 또 별다른 문제가 되겠죠. 근데 유튜브를 담당하는 한국 구글에서 유튜브를 하는 거, 유튜브의 모회사가 구글이잖아요. 한국에서 수익 창출 난 거요. 한국에서 51% 재투자해 주세요. 한국 발전시켜 주세요. 왜냐? 한국은 다른 나라 침략해 본 적도 없고요. 침략할 만큼 땅덩어리도 크지도 않습니다. 제국주의는 당신들이 해봤잖아요. 우리는 그런 거 없어요. 해본 적도 없어요. 우리 한국에 재투자 해주세요. 얼마만큼? 51% 해주세요. 다 가져가지 마세요. 그러고 위정자 여러분, 위정자 여러분한테 내가 부탁하는데 더 늦기 전에, 더 당하기 전에 뉴미디어에 대한 규제 법령화를 해 주시지요. 왜냐?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대충 한번 정해본 게 있어요. 그냥 한번 제 머릿속에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한번 짓거려 볼까요? 유해 콘텐츠는요, 삭제하지 않으면 개인 유튜브한테는 1억을 무조건 한번 매겨보세요. 기업은요, 최소 5억을 한번 매겨보세요. 이거부터 출발 한번 해봅시다. 가짜 뉴스요? 이런 거, 혐오, 이런 거 발견할 수 있도록요, 구글 코리아 전담, 이 회사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수 있는 전담부서 만들어 봐요. 대여섯 명 하지 말고 최소한 20명씩 갖다 매서 전담적으로 붙여보세요. 제발 좀. 그리고 처음에 얘기했던 거, 대한민국에서 벌으면요, 대한민국에서 전체에 대한, 수익 전체에 대한 10%는 당신이 가져가세요. 그 10% 남은 것 중에 90% 중에서 51%는 대한민국에 재투자해 주세요. 나머지 49%는 당신 가져가세요. 그 정도는 해줄 수 있잖아요. 왜? 한국이니까요. 침범해보지 않았잖아요, 한국은. 당신들처럼 제국주의를 연습을 해본 적이 없는 나라입니다. 이 정도 부탁할 수 있죠? 왜냐? 왜 한국에서는 이와 같이 극단적으로 혼란된 사태를 유발합니까? 저는 뉴미디어 중에 유튜버라고 단언하고 싶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글 코리아 부탁합니다. 이 노인네 투덜거리는 거 듣지 마시고요. 그래도 미래에 대한 통밥은 제대로 잡고 있는 저 노인 부탁합니다. 한 소리 했습니다. 이 세대에. 감사합니다.